뭐 그저 이제 뭐 어떤 그 경매 전문가 소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끄적끄적해서 서식이나 해놓고 이해 안 된 판례들 좀 붙여놓고 뭐 그 정도로 그냥 그 책이라고 이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사실 그 뭐 책을 그 뭐 1년에 그걸 몇 권씩 내면 그게 제대로 된 책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지적입니다, 그게. 근데 그 분야가 이제 좁다 보니까 만약 유치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문이 상사 유치권까지 합해서 10개밖에 안 됩니다. 1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그거를 하나의 그냥 내가 이해한 정도의 수준에서 꾸려낸다, 책으로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그동안 못해왔던, 사실은 이제 우리 법조인들이 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조인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법조인들이 그걸 뭐 바쁘다는 이유로 그걸 안 해왔어요. 교수들은 이제 뭐 그 수험서 해가지고 돈벌이 되는 거 그런 것만 좀 내고 그 다음에 단행본이라고 할 만한 아주 좁은 분야의 책을 우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 풍토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예 없으니까 그거라도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라도 내놓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그거보다도 좀 더 높은 수준의 책을 또 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다행히 저는 판례집을, 판례 해설지에, 판례 시리즈라 그래서 이제 그 분야, 그 학업심 판례까지를, 학업심 판례 위주로 해서 정리된 서적인데, 그런 위주로 내기 때문에 조금 제 의견은 적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격상. 근데, 사실 책 내기가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것이, 학업심 판례가 너무 많아요. 학업심 판례가. 대법원 도성 가면은, 학업심 판례가 유치권 치면 몇천 개씩 나옵니다. 유치권과 관련된 모든 분쟁들이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다 읽고 나면 좀 나름대로 생겨야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아예 안 하니까, 왜냐면. 유치권 분야를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낫지, 실력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더라고요. 집중해서. 그냥 그 시즌에는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이 안 되면 책이 막 이렇게 논리가 엉클어지고 막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 2달 정도 하면 변호사를 제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외 시간에 2달 정도 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 이제 이 이야기 왜 나왔냐면은, 조금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책 낸다 그러면은 디데이가 없으면 사실은 열심히 안 해집니다. 딱 정해진 시간을 이제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맞춰 나가야지, 좀 쪼들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가지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강의를 그냥 하나 잡아요, 제가 자체적으로 강의를 하나 만들든지, 그동안 고객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강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든지, 안 그러면 경매 전문 사이트 예를 들어서 그 사이트에다가 내 강의를 하나 잡아주쇼 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하나 잡아서 날짜를 박습니다. 딱. 유치권, 마스터 과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그 강의 시간에 맞춰서 그걸 맞춰가지고 책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 강의는 대체로 책을 낼 정도, 어쨌든 책 내게 되면은 나의 이제 제가 가진 것을 까발리는 꼴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실력은, 내가 창피하지 않는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내는 거라서 강의도 굉장히 잘 됩니다. 강의도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그 강의를 동영상을 그냥 찍어요. 동영상을. 그래서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책을 쫙 쓰면서 강의도 준비하고 동영상도 찍고, 이게 3세트가 한꺼번에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따로따로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품질도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 유치권이라는 분야의 좁은 분야이긴 하지만 그 식견을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탁 담아놓고 강의를 해야만 품질 좋은 강의가 나오는데 그런 그걸 못하고 그냥 책은 책대로 쓰고 또 강의는 강의대로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다 이게 품질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그만큼 안 나와요. 뭐 시간이 무진장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어떤 D-Day에 나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그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만족스럽습니다. 책도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왜냐면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되거든. 그때까지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책도 수준이 떨어지지, 강의도 떨어지죠, 동영상도 떨어지죠. 다 한꺼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소위 이제 한 번의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 개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상황을 좀 한번 자기가 만들어 본다는 거, 여러 가지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도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다음 책 쓸 때까지는 강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뭐 그러잖아요.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뭐 가장 자기의 어떤 좋은 몸매를 남기고 싶어서 누드 사진을 찍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의 그 가장 피크 그걸 보이고 동영상을 찍고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판 책 낼 때는 다시 한번 책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제 강의를 하겠죠. 그죠? 그런 스케줄을 한번 이렇게 해본다든지, 제가 쓰고 있는 제가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특히 오재판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리거든요. 오래 기다리는데, 그거를, 저는 처음에 이제 옛날 솔로몬 선택 땜빵으로 제가 출연하면서 고승덕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좀 배운 건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되면은 내가 일할 시간에 적정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적정한 시간이 대충 나와요. 그죠? 그 경험상으로 내가 요거는 한 3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스케줄을 짤 때, 고 변호사님이 T1, T2 이런 우선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방송을 예를 들자면은,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송의 품질보다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간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진행하고, 특히 생방송일 경우에는 시간을 놓치면 그거는 완전 매장입니다, 매장. 그래서 시간을 중요시, 시간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하면 됩니다, 뭐를.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예를 들면 방송을 녹화를 한다. 그러면 열심히 대본 준비하고 방송 예를 들면 서초동에서 탄현까지 고향까지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좀 여유있게 1시간 20분 잡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예상치 않은 상황이 생겨버리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일찍 오는 거예요, 좀. 일찍 오는 거예요. 그냥 시간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시간에 후달리지 않을, 시간 걱정하지 않을 그런 시간에 일찍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준비하면 돼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무선 인터넷 같은 거 언제든지 판례 찾아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소위 사무실에 있는 것과 이제 비슷한 그런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오후 재판 같으면 그냥 저도 이제 생방송 하면서 이게 4시까지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증인재판을 1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재수가 없어서 1착을 놓쳐서 그 첫 번째 사건이 뭐 1시간 반씩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 그냥 사람이 이제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생방송에 맞추려면 1착을 가야 되는데 그 1착을 하기 위해서 점심 도시락을 법정에서 먹었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럼 무조건 1착입니다. 점심 때 들어가면. 그죠? 그러니까 도시락을 거기서 드시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중요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법정을 그렇게 일찍 가는 습관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좀 법정을 한 30분 정도는 일찍 가요, 최소한. 그게 참 좋은 점이 많은 것이, 그 법정을 일찍 가면 의뢰인들한테도 이제 좋은 호감을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사건 준비가 또 바로 돼요. 그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으면 되고, 또 뭐 반대 신문도 사실은 저는 법정에서 그냥 준비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아까 이제 전문화가 되면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진다고 했는데, 그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자기가 요거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딱 추산할 수 있어서 그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을 가요. 그러면은 이게 따로 순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프린트해서 뽑아가면 또 가서 또 앉아 있어야 돼요, 우두커니.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파일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두커니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그 일을 준비하는 시간, 또 그 일을 또 그 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다 따로따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법정에 가서 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1시에 가서, 2시 재판이면 1시에 가서 반드시 합니다. 준비를 하고, 뭐 중앙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바로 앞이니까 무선 인터넷으로 파일 보내서 프린트 해오라 그러고, 다들 또 다른 법정이 다른 뭐 법원이다 라고 사무실에서 놓을 수는 없으니까 다들 변호사 공지를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게 프린터 뭐 컴퓨터 다 있어요. 거기 좀 도움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굉장히 뭐랄까요, 반대신문이나 변론 준비가 참 잘 됩니다. 직전에 본 게, 항상 우리가 기억곡선이 이렇게 확 내려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직전에 본 게 생생하게 기억이 잘 나요. 생생하게. 그러면 시간 절약되고 이제 결과도 더 있어 보이고, 의뢰인들도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다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역효과가 나는 거죠.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여러분들 생활에서 조금 여러 가지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 대비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 없을까? 이런 부분도 계속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위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일의 경중, 우선순위, 그죠?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라, 항상 좀 생각하라,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사실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 일을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일을 이제 하면서 일에 막 매몰돼 가지고 건강도 해치고, 또 뭐 가족들 간의 그런 가족들 간의 어떤 화합을 또 깨는 이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근데 항상 그 바쁜 와중에서도 어떤 게 과연 더 중요한가, 궁극적으로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살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만약에 이게 그런 여유가 없으면 지금 내가 뭐 달려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가야 될 길하고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너무 무리해서 뭐 변호사 일을 해가지고 건강을 해친다든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가지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린 전문화, 그다음에 그 전산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바로 윗단계에 있는 가치,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효율이 최상의 가치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죠? 행복이 가장 그건 아닐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다들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연 이거보다 더 중요시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거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